네, 앞서 굿뉴스 비하인드 온에선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노선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하인드인 이번 시간은 해당 사업의 남은 절차와 지역민들의 반응을 비롯한 심층적인 내용을 다뤄봅니다. 조희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희생 기자, 비하인드 온 때 설명한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더 깊숙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깊게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갖는 지역민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반대로 나주 원도시 쪽 거주민들은 불만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해서 광주 나주 지역민들의 기대감, 어떤 기대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자체가 광주와 나주 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편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셈이라서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혹시 앵커께서는 빛가람 혁신도시까지 여기까지에서 상무지구까지 얼마나 걸리시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차량 운행해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까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40분이고 버스를 타게 되면 50분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 1시간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광주 나주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두 지역을 오가는 시간이 절반이 넘게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자료가 시간 단축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상무지구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단 7분 만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유동 인구가 많은 수안지구도 18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광주와 나주로 오갈 때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광주와 나주 지역민 모두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올 또 인터뷰는 제가 직접 한번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나주 혁신도시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나주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하는데 이제 시간이 단축돼 좋을 거고 나주에 계신 분들이 그 차편이 생김으로 해서 뭐 쇼핑 같은 거나 이런 것 좀 원활할 것이고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한 2시간씩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생기면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죠. 네, 대표적으로 두 분의 의견만 보여드렸지만 네. 여러 광주 나주 지역민들이 광역철도가 편리함을 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곧 발표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심사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예타에 선정되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커지니까 또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철도 이야기가 나오면 또 노선 주변의 부동산 시세에 대한 영향도 꼭 항상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역세권이란 말이 괜히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광역철도가 부동산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R1이라고 있는데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용 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이때 광주 나주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고 고시된 2021년 7월 기준에 광주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295만 원으로 거래량도 1,900건이 넘었지만 그 다음 달인 8월은 오히려 가격이 290만 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733건으로 줄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광주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289만 원으로 거래량도 626건입니다. 다음 달인 12월엔 가격과 거래량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 제곱미터당 293만 원이 형성됐었고 거래량은 674건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해 봐도 광주와 나주 광역철도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증가세가 상당히 적었고 또 일각에서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조사 지표상 관련 소식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주 원도심 지역민들의 사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나주 원도심 주민들은 기존 노선에 이제 원도심을 지나치는 구간이 빠지면서 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선 계획안이 사전 타당성 조사 전에 정해진 최초 노선 계획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주 평동에서 나주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나주 원도심 주민들도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해당 노선이 빠지게 됐습니다. 취재 내내 나주 원도심 지역민들은 크게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특히 정차육 후보에 포함됐던 동신대 학생들이 불만이 매우 컸는데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 또 취재를 또 담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원도심을 어떻게든 살리려면 그런 철도도 원도심을 거쳐가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시민도 편리하고 그렇게 돼야 원도심도 좀 사는 결과가 되고 혁신도시도 사는 결과가 되고 근데 혁신도시만 딱 그 교통이 되고 원도심은 빠져본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버스 자체에서도 환승비가 많이 소비되니까 부담이 있는데 이곳을 뺀다는 게 이제 많은 인구가 다니는데도 뺐다는 게 좀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계속 불편한 대로 살지 않을까 불만도 계속 있을 거고. 네, 이런 내용을 전남 나주시에 전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나주시는 원도심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당시부터 빠진 것은 물론이고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BC, 그러니까 경제성 점수가 낮아서 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만이 네. 지속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 나주시 관계자가 했던 또 인터뷰를 좀 담아왔는데 그것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하면서 이제 편입 비용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노선은 이제 강주하고 나주하고 전남이랑 해가지고 이래서 편입 구조가 제일 나오는 노선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구도심에 여러 인프라가 더해져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지만요. 그렇다면 관계 지자체들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재해본 결과 사실 그 해당 광역철도 사업이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세 곳 모두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나오고 있는 나주 원도심 구간과 관련해서 나주시가 큰 틀로서의 대책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된 다음에 2차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운영해서 나주 원도심 구간을 광역철도 노선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을 또 담아와 봤습니다. 보시죠. 그 당시에 진행을 할 때도 저희가 그거는 2단계로 추진을 하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원도심 부분, 아까 말씀드린 영산포에서 저기 평동 쪽으로 가는 데서는 이게 지금 현재 1단계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통과를 못했고 아직. 그런데 그 상황에서 BC값이 안 나올 것 같은 2단계까지 추가로 요청을 하면 아예 1단계 사업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1단계를 해보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6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자. 네, 나주시의 입장대로라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의 철도 건설 계획을 또 담은 내용이라 나주 원도심 노선을 실제로 이렇게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7년은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한 절차에 있는 상황이라서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그 이후에 조사에도 통과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설계 작업과 정부 재원 협의,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은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견부터 앞으로의 진행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희선 기자 수고했습니다.